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동해시장과 양양군수가 잇따라 구속되며 동해시는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양양군은 부군수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무를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인데 과연 보수는 어떻게 될까요? 김영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심규원 동해시장. 지난달 13일 구속돼 수사를 받아오다 31일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상태가 됐는데 3개월 안에 1심 재판을 마쳐야 합니다. 동해시는 부시장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구속이 돼도 급여는 제대로 나와 지난달 평소 급여를 받았던 심 시장은 이달부터는 각종 수당은 전혀 받을 수 없고 본봉만 40%를 받습니다. 이달부터는 매월 360만 원가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속 기소 기간이 3개월을 넘는 시점부터는 본봉의 20%로 급여가 줄어 4월부터는 180만 원으로 더 감소합니다. 김진아 양양군수는 뇌물수수와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돼 현재 부군수가 군수 직무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탁동수 부군수는 군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면 현안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행정에 공백이 생기거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700여 공직자들이 한마음이 돼서 더욱 열심히 좀 열과 성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진아 군수는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평소 급여를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다만 구속 기소 상태가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양양 군정은 부군수 직무 대리에서 권한 대행 체제로 바뀌고 앞서 동해시장처럼 양양 군수도 3개월 동안 급여가 40%로 줄어듭니다. 만일 자치단체장들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그동안 덜 받은 급여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종 유죄가 선고돼도 구속 상태에서 받은 월급을 환수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직무를 할 수 없게 된 지자체장들에게 일정 부분의 급여를 주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도 사실은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스스로 빨리 사퇴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이런 원성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한편 양양군수를 상대로 주민 소환 투표가 예정돼 있어 투표 결과에 따라 군수를 다시 뽑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 뒤에 숨어 수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원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김진태 강원도지사까지 윤 대통령 엄호에 가세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마지막 날, 40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대통령 관저를 8시간 동안 지켰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 가운데 이철규와 유상범, 2명의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포함됐습니다. 이철규 국회의원은 대통령 탄핵이 좌파들의 내란 선동 때문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좌파들의 내란 선동에 일부 의원들이 굴복해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시민들은 대통령도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는 게 당연한데 수사조차 받지 않겠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어깃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또 안보적으로도 좀 어느 정도 위기에 빠뜨린 게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어느 정도 책임을 좀 져야 하지 않나. 죄인한테 너무 감싸는 것도 좀 보기는 별로 안 좋아요. 괜찮아요.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이 입장문에 김 지사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 지사가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힌 건 지난달 탄핵 반대에 이어 2번째입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당의 당론이거나 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 입장문에 참여한다는 거는 도지사 신분으로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MBC는 유상범, 이철규 국회의원과
김진태 지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실은 체포 후 불법성에 대해 항의하러 관저에 간 것이라는 짤막한 입장만 내놓고 유 의원과의 통화 요청을 거절했고 유 의원의 전화기도 꺼져 있었습니다. 이철규 의원 측은 의원 당사자는 물론 의원실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정치와 행정을 분리한다던 김진태 지사 측에도 윤 대통령 수사 반대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이유를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 강원운동본부가 내란 혐의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비호하고 있다며 권성동 국회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냈습니다. 이들은 권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과 탄핵 소추안 표결 불참, 김건희 특별법 반대 당론 채택,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영장 발부와 이후 집행 과정에 대한 비판 발언 등을 통해 내란 행위에 동조하고 헌법을 교란하고 있다며 의원직 제명 국민동의 청원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수처가 체포영장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성부는 2025년 새해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핵심 현안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교통망 개선과 강원랜드 규제 개혁, 가리왕산 케이블카 존치, 국가정원 조성 등이 본격 추진됩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선구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지방 소멸 위기를 핵심 현안 해결로 돌파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교통망 확충입니다. 제천 삼척, 양구 영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관련 지자체들과 함께 정부 설득에 나서고 KTX를 평창역에서 강원랜드가 있는 사북까지 연결하는 철도망 연결도 적극 나섭니다. 2034년이면은 동서고속도로는 개통이 되는 것으로 기재부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과 10년 이내에 우리 정선에도 교통어지에서 교통요충지로 발전할 수 있는 강원랜드와의 통합 관광 활성화에도 나섭니다. 글로벌 복합 리조트 조성, 카지노 규제 개혁을 위해 행정 지원에 역량을 집중합니다. 지난해 카지노 영업장 면적 확대, 슬롯머신 증설 등 외형적 규제 완화를 넘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웰니스 관광 활성화 등 후속 대응에 나섭니다. 강원랜드가 글로벌 복합 리조트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선군이 갖고 있는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정선 아리랑을 포함해서 또 정암사의 그 불교문화권 이렇게 웰니스 관광을 가리왕산은 케이블카 존치와 국가정원 유치가 주요 현안입니다. 케이블카 존치 문제는 협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을 유치해 일대의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힐링 명소,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조성, 화암 힐링 아트 플랫폼, 민둥산 종합개발계획 등 연계 관광 인프라 확대도 추진합니다. 가리왕산 케이블카 문제가 존치로 결정이 되면은 그 이후에 정부에서도 약속한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 사업을 국민과 함께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기후변화 고령화로 어려운 농촌에는 반값 농자재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등을 확대하고 아동 청소년 임의용비 지원, 와와버스 무료화 등 무상복지정책 확대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올해 50주년을 맞이한 정선 아리랑제는 서울 마포나루로 무대를 옮겨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념 행사를 열고 아리랑 문화도시로서의 역량을 지속해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한 강원 동해안 지역에 최근 바짝 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료 습도가 30% 내외로 건조경보가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며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예년보다 일찍 가동하는 등 지자체들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불 진화 방제차가 마을 곳곳을 돌며 순찰을 이어갑니다. 산이나 계곡, 공원 등의 출입 시 라이터나 성냥 등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맙시다. 봄철 산불 방지 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하지만 바짝 마른 건조한 날씨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산불 방지 대책본부 운영을 한 달가량 앞당겼습니다. 60%가
봄철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을철에 이어 계속 건조특보가 내린 관계로 산불 예방 활동 및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해 취약지역 산불 감지 활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속초고성 양양 등 북부 동해안은 지난달 13일부터 한 달가량, 강릉동해 삼척 등 중남부 동해안은 지난달 22일부터 3주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시료 습도가 50% 이하로 떨어지면 작은 화재도 크게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데 강원 동해안의 시료 습도는 몇 주째 30%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낙엽이 바짝 말라 손으로 만지면 이렇게 쉽게 바스라집니다. 여기에 시속 70km의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강풍특보도 내려지자 산불 경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동해안과 산지는 당분간 비 예보가 없겠으며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 지난달 강원 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5mm로 하루 이틀 잠깐 내린 비를 제외하고는 산과 들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도 강원 동해안의 산불 발생 위험 등급을 높음 단계로 설정하고 산불 발생 가능성에 경고음을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